아플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섭니다. 병원에 갈까? 아니면 누군가 효과봤다는 민간요법을 먼저 해볼까? 인터넷에는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거 먹고 나았어요. 병원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민간요법,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민간요법은 사실 의학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병원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남았고, 그렇지 않았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그래서 민간요법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도움이 되는 것과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혼동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의학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례들부터 보겠습니다. 생강차. 속이 울렁거릴 때, 메스꺼움이 있을 때 실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 감기 후 장기침이나 목이 따가울 때 기침 반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찜질. 근육통이나 생리통처럼 긴장으로 생긴 통증에는 혈류를 늘려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의사들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증상 완화라는 전제입니다. 열이 내렸다고 감염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질병의 원인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좀 나아진 느낌을 나았다로 착각합니다. 민간요법 대부분은 몸의 신호를 잠시 완화할 뿐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효과 있었어요. 이 말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회복될 시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치료 성분이 없는 가짜 치료를 받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 마음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애초에 가벼운 질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은 개인의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걸 치료 근거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 검증과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민간요법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병원 치료를 대신하려 할 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됩니다. 암 환자가 자연치유로 낫는다는 말을 믿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고열과 기침을 민간요법으로만 버티다가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 자가면역 질환 환자가 면역력을 올리면 좋다는 말에 검증되지 않은 보조제를 복용하다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 민간요법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대체하려는 선택이 위험한 겁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온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오해에 가깝습니다. 자연독도 자연이고 간을 손상시키는 성분도 자연입니다. 실제로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다 약물성 간염으로 입원하는 사례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상호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은 민간요법을 어떻게 볼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병원 치료를 기본으로 할 것, 민간요법은 보조로만 사용할 것, 반드시 의료진에게 공유할 것. 이 기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민간요법 단독 사용은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암, 감염병, 자가면역 질환, 희귀 질환, 원인 불명의 증상. 이 경우에는 시간이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요법을 믿는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덜 아프고 싶고 덜 무섭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과 치료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에 누군가 이거 먹고 나았다고 말한다면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이야기일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